제2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풀었고요. 26번 들어갈 차례였죠. 자, 우리 26번 들어갑시다. 자, 2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26번. 26회인데 26번. 기분이 좀 좋아요. 자, 좋게 출발합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시기를 묻고 있는데 전에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선의 금강전도죠. 18세기 그림이고 오른쪽에 김홍도 대장간 18세기 그림이죠. 풍속화와 진경산수화네요. 조선 후기의 서화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그림.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야겠지요. 1번, 모내기법이 널리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 맞죠? 널리 실시니까 보편화되었고. 자, 두 번째,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통용되었다. 역시 조선 후기. 보통 이제 숙종 때부터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목화, 담배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그렇죠? 상품작물로 이윤을 많이 추구를 하게 되죠. 자, 5번, 전국에 천여 개의 장시가 개설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18세기 중엽 정도의 장시가 확대된 모습이죠.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자, 됐고요. 27번 문제로 갈까요? 27번.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서양 세력이 들어왔어요. 지배치력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주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것은 동학이지요. 1860년 동학의 창시. 자, 그러면 동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야 돼요. 자, 1번. 인내천 사상을 중시하였다. 인내천은 동학의 교리지요. 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두 번째. 동경대전을 경정로로 삼았으니 이대교주 최시영이 만들었죠. 그래서 경전과 용담유사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천주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동학은 이것은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지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서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학에 반대한다. 동학. 그렇죠? 자, 네 번째, 혹세무민의 제로 교조가 처형되었다. 1864년 교주 최재우가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대교주 최시영이 등극을 하는 거지요. 맞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교리에 유불선 민간 신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동학. 자, 그래서 27번은 이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28번 문제로 갑니다.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로 산맥, 하천 등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도로망에 심리마다 눈금, 심리척을 얘기하고 있고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겠고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한 심리척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지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대량 인쇄가 가능한 목판으로 제작됐어요. 그래서 목판 22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고요. 대동여지도 설명 맞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축적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지도는 동국지도예요. 동국지도는 백리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동여지 심리척이죠. 동국지도 최초의 실측지도. 척도 그런데 이제 최초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셔도 무방하다. 자, 네 번째,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정도가 되겠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5번. 각 집안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이것은 성종 때 지리서. 그래서 동국 여지 승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 여지 승남으로 풀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일기를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봐라. 자, 난중일기네요. 끝났네요. 그렇죠? 자, 저우군수의 수군을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병법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입니다. 자, 우리가 13척의 배로 330여 척을 상대로 싸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명량 대첩은 1598년, 그렇죠. 그러니까 1597년의 정유 재란 이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있었다. 자, 1번 행주상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율 장군이죠. 권율.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명예 원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유성룡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산도 해전에서 왜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으니 하객진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순신 장군. 자, 외선 100여 척을 격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 맞서 싸웠으나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신립 장수의 충주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의병을 일으켜 활약해 했으며 홍희 장군 곽재우지요. 곽재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0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와, 그림이 있는데 모르겠다. 오른쪽 이 그림은 가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연.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렇죠? 화성행궁의 봉수당에 선대하게 거행한 모습. 그렇죠? 정조입니다. 정조. 그렇죠? 영조가 아니고 정조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갑연. 자, 1번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 했다라는 것은 누굽니까? 세종이죠. 세종 때 이종무. 자, 두 번째 서울 출신을 귀장과 검서관에 등용하였다. 유득공, 박제가 등을 등용을 했던 정조입니다. 정조. 자, 세 번째 통치질서 정비를 위해서 속대전은 영조지요. 자, 정조 때 법전 뭐가 있어요? 대전 통편. 자, 네 번째 보시면 청과 국경선을 정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때 숙종 때 세웁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현직 관료에게 숙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은 왕권이 강했던 세조 때. 그래서 이제 현직 관리만 지급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한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당백전 그리고 원납전을 납부를 강요했고 당백전을 막 찍어냈고요. 그렇죠?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을 해서 그렇죠? 원성을 좀 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농민들을 부역 동원을 했고요. 그렇죠? 보기에서 자 기역번 봅니다. 지계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계는 언제입니까? 광무개혁 때죠. 그래서 대한제국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번 궁국기무처를 설치했는데 가보개혁 때요. 1894년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라는 거죠. 자, 리을번 보시면 원납제를 강제로 징수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2번. 가 단체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32번 보면 안창호, 양기탁. 자,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비밀결사고, 그리고 목표는 국권 회복, 활동은 오산학교 자기회사.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신민회다라는 거지요. 신민회. 그래서, 1907년에,
만들어서 1911년에 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빠진 걸 좀 적어볼까요? 적었고, 백오인 사건, 이때 백오인 사건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활동해 보시면 오산학교, 그리고 대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회사 나왔으니까 태극서관도 나와서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다라는 것. 자, 1번.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독립협회 내용이지요. 독립협회. 자, 두 번째 보시면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지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자, 1923년 신채호 선생이 행동강령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고요. 네 번째 보시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학사. 그래서 신민회가 그 독립운동 기지, 어떤 거 신흥강습소를 만들죠.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만들지만 당시에도 무관을 양성하는 무관양성소가 있었고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라고 바꾸는 것은 1919년. 자, 아무튼 다섯 번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첨패를 주장한 것은 조선 형평사입니다. 그렇죠? 형평운동.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자, 33번으로 갈게요.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해 정계 과정. 첫째 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끝나야지요.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 그래서 우정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급진파가 온건파를 습격한 사건이죠. 자, 둘째 날 김옥균 등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개혁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개화당을 선포하고 자, 셋째 날 개혁정강을 발표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해서 3일 천하. 그렇죠? 그렇다면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지요. 한성조약은 일본의 무엇입니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과의 조약이지요. 그래서 얘들끼리 전쟁을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자.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만약에 조선에서 원병을 요청해서 조선으로 파병 시에는 미리 상대국에게 알려주자라는 내용의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1번 교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것. 교정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부개혁 추진기구지요. 두 번째,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세 번째 보시면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는데 1883년이죠. 그래서 민영익을 전권 대사로 파견을 했다. 네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으니 강화도 조약 아니냐. 1876년 강화도 조약. 자, 다섯 번째,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되었다. 이것은 이모군란 때지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 애들이 흥선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을 묻고 납치를 했다. 이모군란 1882년. 됐습니다. 34번 문제로 갈까요? 자,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은 아이고 책 아래다가 조선책략이라고 나와줬어요. 그렇죠?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 기봉집이 일본에서 황준센의 조선책략을 보고 국내로 들어오지요. 자, 조선이란 땅덩이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니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이고 이 조선 책략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자,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상소운동을 전개하고요. 자, 개화사상가들은 빨리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당시의 민씨 정부는 개화사상에 손을 들지요. 그래서 체결되는 것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그렇죠? 자, 1번 병인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병인박해는 1866년 프랑스, 그렇죠? 관계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신미양요가 발발하였다. 1871년 미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1875년에 일본과 관계 있죠. 그래서 강화도 지역이 체결되게 되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그렇죠? 17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그렇죠? 그래서 총 12회. 일본과 관련이 있지만 일본에 우리가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상수운동. 이쪽으로 답을 체킹을 했네요. 보통은 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답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위정척사 사상가의 답을 체킹을 해줬어요. 34번에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 사진은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제 퇴위 언제예요?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언제예요? 1907년. 1907년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일어났다? 정미의병이 있지요. 정미의병의 배경은 지금 읽은 것처럼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이 원인이 되었다. 자, 기억번. 최익현이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다. 최익현 을사의병 1905년. 그렇죠? 니은번 국왕의 권고 조칙에 따라서 대부분 해상되었다. 이것은 을미의병인데요. 을미의병 때 단발령과 뭡니까? 그 을미사변의 결과 의병을 일으킨 거고 이때 그 고종이 니들 해산하는 게 어때? 라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의해서 해산되는 것이 을미의병. 디귿번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각 공사관에 서신을 띄웠습니다. 리을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진공작전 이인영이 총대장, 부대장이 허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6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 나오면 제2차 가보개혁인데요. (1차는) 궁극기무처고요. 그렇죠?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였다. 그러면 1894년. 다 4번에 있네요. 뭐 1, 2차 안 나눠도 될 뻔했어요. 그렇죠? 4번에 있어요.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36번은 4번. 우리가 37번 문제로 갈게요. 보통 1차, 2차 해서 월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너무 좀 쉽게 냈다. 자, 37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서재필은 정변 실패 후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해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정부 요청으로 귀국했는데 그 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 지식인들과 함께 단체를 창립했으니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그렇죠? 서재필 나오면 독립신문, 독립협회. 자, 1번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그렇죠? 당시에 그 영은문이 있었던 그 자리, 영은문 예전에 헐렸죠. 그것은 이제 청사신이 왕래했던 그 문인데 그 문이 이제 헐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 세웠다. 자, 두 번째 태극서관을 운영을 했다. 태극서관 신민회지요. 자, 세 번째 해고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신민회. 자, 네 번째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왜 이렇게 신민회를 내주지요? 다섯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지요. 서상돈, 김광재. 그래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국채보상, 기성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정답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7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자료에 근대 문물이 수용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전화가 나왔네요. 1898년에 전화가 가설됩니다. 자, 그리고 전차도 역시 1898년에 전차가 부설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자료에 근대 문물이 수용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다시 얘기하면 1898년 이후의 모습을 찾아라. 아, 그렇구나. 자, 1번. 비변사에 회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리. 1865년. 다시 얘기해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렇죠? 흥선대원군 집권기니까 이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지요. 틀렸죠. 자, 2번. 재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재중원은 1885년에 만들어요. 와, 1885년에 만들어요. 그리고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렇다면 이때 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1898년 이후에도 재중원이 있었느냐? 있었네요. 그렇죠? 야, 어렵다. 그렇죠? 3번. 별기군에 속해 훈련을 받는 군인. 별기군은 1881년에 만들고요. 별기군이 1882년에 없어지죠. 자,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한성순보를 발간하는 방문국 직원은 한성순보를 얘기했습니다. 83년에서 맞죠? 1884년까지 황성춘보, 황성주보인 줄 알고 제가.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척화비를 세워야 돼요. 척화비는 1871년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세웠지요. 여기까지 답이 될 수 없고, 지금에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 2번밖에 없지요. 그래서 38번에 2번이 정답이지요.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군 피고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미국 법전이에요. 자, 피고인이 미국인 스티븐스에서 총을 쏜 이유는 무엇이냐? 피고인 스티븐스는 일제의회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에 임명돼서 친일 행각을 일삼았다. 이 스티븐스는 집에 가서 얘기하지요. 그 일본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이 대한제국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다. 쌍수를 듣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열받았지요. 자, 누가 뛰어갑니까?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뛰어가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에 있어요.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 의거, 장인환 의사입니다. 언제? 1908년에 있었죠. 자, 1번 김상옥 의사입니다. 1923년 의열단 단원으로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지요. 자, 2번 안중근 의사지요. 1909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3번 나석주 의사입니다.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렇죠?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5번 어디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네요. 1932년 상하이 훈코우공원 의거지요.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지금 문구 잘 정리하셔야 돼요. 활동사항 시험에 잘 나오지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0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출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통사입니다. 한국통사 서문의 내용이죠. 자, 한국통사는 누가? 박은식 선생. 박은식 선생은 이제 혼사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사상, 민족의 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사는 혼이다. 자, 한국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죠.
구한말에는 유교 구신론. 그렇죠. 자, 1번. 독사실론을 발표하였다. 신채호 선생이지요. 신채호 선생이 1908년에 독사실론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진단학회를 조직했으니 손진태, 이윤재. 그렇죠? 자, 진단학회 1934년에 자, 3번 유교구신론 구한말에 박은식 선생이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자, 조선사 편수에 참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사 편수에는 1925년 만든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그래서 한국사 왜곡을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백남훈 선생이지요. 그 일제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봉건사가 없었느냐?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4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밑줄근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해서 아니 11월 3일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럼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민족운동을 기념한 날이죠. 와, 이것은 아셔야죠. 이 정도 나왔으면. 언제입니까?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나주 광주 간 통합 열차 안에서 그 여학생 희롱 사건, 박기옥을 희롱을 하죠. 그래서 이 사촌 동생이 박준채가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서 수사를 하는데 편파적으로 수사해요. 조선진 잘못했네. 그렇죠. 열받죠. 신간회에서 당시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줬는데 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자, 1번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조선청년 독립단이지요. 1919년 2월 8일.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에 의해서 그 국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신간회에서 조사당을 파견해서 지원하기도 했고요.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과 시민 등이 참여했으니 1926년이지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배경 1925년에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다섯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뭡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2번이 정답. 우리가 4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2번. 자,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공채예요. 독립공채라고 하면 애국공채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이것은 가하가 국권을 되찾은 뒤 갚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건데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다? 가해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번. 연통제를 실시했다. 그렇죠? 연통제를 실시하고 교통국을 통해서 그렇죠?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다. 니은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919년 이승만 미국의 워싱턴 DC에 그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라는 건데 조선의용대 김원봉이죠. 김원봉. 그래서 이제 의열당과 관계가 있으면 차라리 의열당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합니다. 자, 리을번 대한매일 신보를 발행했다. 양기탁 베델이지요. 양기탁과 베델.
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했던 신문.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맞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43번 문제네요.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섬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서 섬, 뭐 여러 섬이 있어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 그리고 완도, 청해진, 그리고 뭐 거문도도 있죠. 거문도 사건, 그리고 독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아요. 그렇죠? 한번 머릿속으로 싹 돌고, 그렇죠? 자, 돌리고 43번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이 섬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외로운 섬이 나타나고 있네요. 동쪽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였다. 강화도로 천도하잖아요.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고려시대. 두 번째,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예요. 17세기. 자, 세 번째, 삼국간섭에 굴복해서 일본이 반환한 것은 요동반도지요. 요동반도. 자, 네 번째,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해서 지들 마음대로 말이죠. 해밀턴 항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어디요?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사건.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대한제국 칙령을 반표해서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렇죠? 대한제국 칙령 41호지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관할구역을 명시를 했죠. 그래서 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하였다라는 거지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44번 문제로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조사보고서입니다. 1910년대 일제 식민지 경제정책입니다. 1910년대의 경제정책이요? 그러면 헌병 무단통치겠지요. 자, 그런데 경제정책이니까 뭐 토지조사사업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내용에 보니까 회사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령 뺀 나머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헌병 무단통치를 시험에 내고 있다. 자, 1번 신은행령을 공포하였다. 1928년이에요. 와,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시면 일단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기.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제정을 하죠. 이건 확실하게 알고. 세 번째, 남명북양정책은 1930년대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강제공출제도.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이후 30년대 후반 얘기죠. 다섯 번째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저준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 이거 몰라도 요거는 안다. 그러니까 정답. 그렇죠? 요것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자,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김좌진 장군인데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셔야 돼요. 자, 188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고, 자, 1917년 대한광복회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1918년에는 만주에서 있었던 무호독립선언에 참여를 또 했습니다. 1920년 무엇을 이끌고 정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북로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이죠. 그래서 1920년 10월달, 그렇죠?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지요. 정답 나왔네요. 5번이네요. 자, 1925년 분만주 신민부를 조직했고 30년에 아쉽게 안타깝게 암살당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는 1912년 임병찬에 의해서, 그렇죠? 고종의 밀명을 받았죠. 복벽주의. 자, 두 번째 조선혁명군입니다. 1929
9년에 양세봉 이 총사령관이고 조선혁명군이니까 중국 의용군과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게도 되지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조직하지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네 번째 한국광복군입니다. 1940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조직하는데 충칭에서 조직하지요. 북로 궁정소군 김좌진이 1919년에 조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간도에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우리가 46번 문제 한번 볼까요? 46번입니다. 자, 46번 밑줄 친 이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데 2014년이에요. 시험 그 신문지 보니까 2014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유산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2014년 11월 27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 이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마을 공동체의 신명을 끌어내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행해지는데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는 종합예술이다라는 것. 자, 하나하나 볼까요? 1번 판소리요. 춤을 추나요? 판소리에선 춤까지는 안 추죠. 2003년에 유네스코 지정문화유산입니다. 자, 두 번째 택견. 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춤을 춘다라고 봤을 때 타악기를 연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세 번째 볼까요? 처용무. 춤을 추네요. 타악기를 연주하진 않아요. 그렇죠? 타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막 음악 나오니까 뭐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데,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행해지고 행진하거나 춤을 종합예술 좀 이상하지요. 자, 4번 보니까 농악입니다. 2014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고 이것이 지금 문제에서 다시 보세요. 이것은 마을 공동체의 신명을 끌어내고 그렇죠. 처용무는 마을 공동체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타악기 합주하고 행진하건 춤을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농악이 정답. 자, 다섯 번째 강강술래 200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우와, 지금 보니까 이 선택지 자체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였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보고 가셔라 라는 얘기예요. 46번에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47번.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서기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있었고 미영소 3국이 했던 뭡니까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지요.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자, 그렇다면 기억번 볼게요. 신탁통치 실시. 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선 신탁통치를 하자. 미영중소에 의해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니은번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해야 했다. 1944년에 있었고요. 여운형 씨가 그 조직을 합니다. 그렇죠? 좌우 합작단체. 자, 디귿번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정부 수립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리을번 보시면 유엔 강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는 유엔의 결정사항이죠. 그렇죠? 유엔의 결정사항으로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48번. 자, 다음 선언 이후에 추진된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2000년 6월 15일. 그렇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 정상이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부는 김대중 정부였지요. 됐습니다. 자, 이 이후에 추진된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개성공업 지구를 설치하자. 2002년에 북한에서 개성공업 지구법을 만들고요. 우리가 개성공단에 그 합의를 하지요. 그래서 착공하였다라는 것. 1번. 맞네요. 1번이 정답. 2번. 남북조절위원회에 설치하자. 그런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7.4남북 공동선언을 하지요. 그때 이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얘기했던 평화통일을 위한 조치로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언제 있었어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전 상황이고,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역시 1919년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 이전 상황이고, 다섯 번째 보시면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최초라는 얘기를 했지요. 최초가 빠지면 될 수도 있는데 최초 상봉이 있었다. 1985년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1번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 1960년대 사진전이에요. 1960년대 상황을 풀어라라는 거죠. 자, 서독에 광부를 파견한다. 1963년이에요. 1963년 박정희 정부. 자,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은 1965년이죠. 역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 자, 1번 볼게요. 6.29 민주화선언 1987년이죠. 1987년 6.29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중수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북방외교죠. 그래서 중국과 수교하였다. 북방외교. 1992년 중국과 수교하였다. 노태우 정부 얘기죠. 세 번째.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박정희 정부인데요. 77년에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자, 네 번째 보시면요. OECD 회원국 가입.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베트남 파병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964년부터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64년 비전투부대가 파견되고 전투부대가 1965년에 파견되었으니까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자, 5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 풍속 문제예요. 검색 결과. 원일, 원단, 세수, 연수라고도 부르고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으로 신일이라고도 불렀고요. 일제강점기 신정이 등장하면서 구정으로 불렸다.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거저주는 문제. 설날입니다. 1월 1일 음력이죠. 자, 두 번째 한식이죠. 동지 이후 며칠? 105일째 되는 날.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날이죠. 자, 세 번째 단오날입니다. 5월 5일이죠. 5월 5일 단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창품문에 머리를 감고, 그렇죠? 대추나무도 시집 보내주고 뭐 이런 민족 명절 놀이가 있었다. 4번 추석인데요. 8월 15일이죠. 당연히 이날은 한가위. 그래서 우리가 성묘 가야죠. 성묘 가야 당연하죠. 강강술래도 했고 뭐 소싸움, 송편도 먹었고 뭐 그랬다. 자, 5번 동지
동지는 아까 여기 동지 이후인데 동지는 이제 양력 12월 22일 정도죠. 20일.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팥죽을 쏘아 먹는 날. 그렇죠?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50번에는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속은 다 후련하지요. 그런데 그 공부할 게 또 생겼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맞은 것을 체크하면서도 혼자 풀 때는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같이 풀면 제가 안 넘겨주죠. 하나도 안 풀어드린 게 없어요. 그렇죠? 다 풀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는 게 체킹이 됩니다. 그 모르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회차 27회차에서 뵙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리 잘하세요.